3월 전에 아까 말씀하신 좋은 업종들 뭐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3월까지 불확실성 좀 해소되는 거 보고 상황 봐가면서 뭐든 이렇게 사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인상입니다. 오늘 더보자 얼라이브에서는 최근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등 시황을 좀 우리 여러분 함께 좀 점검해보고, 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 오히려 이것도 조정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어떻게 지금 봐야 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전략 담당, 시황 담당 연구원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방송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표정도 좋아지시고, 아유, 방송 전문이 되셨어요. 네, 자, 우리 좀 최근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계속 좋아요. 한국 증시도 2,500선을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우려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장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연초부터 지금 이제 2월 중순까지 쭉 오다가 2월 중순부터 이제 조금 조정은 받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올해의 상승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 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국 외 지역에서 먼저 모멘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생각보다 가스난도 해소가 될 뿐더러 서비스 경기가 괜찮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 지나면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생각보다 이제 과감하게 또 풀었어요. 이제 막을 때도 세게 막더니 푸는 것도 워낙에 이제 과감하게 풀면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운데서 미국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느냐, 1분기든 2분기든 그런 정도 이제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3.5에서 계속 이제 뭐 부담은 되시겠지만 이제 동결을 하려고 계속 하시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비슷한 마음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을 불러왔고요. 최근에 한 2주 정도간의 조정이 나온 거는 미국 경제마저 너무 좋다. 미국 경제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조정이 사실 우려도 되고 물가도 우려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거의 1개월, 2개월을 끌어온 상승장이 이제 좀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증권업계 하우스들이 올해 상저하고로 얘기하면서 상반기에 오히려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작년 말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거의 이제 선두적으로 상고 하저를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증시 상승세를 좀 맞췄죠. 그렇게 본 좀 그 기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보셨었죠? 저희 하우스에서 특히 이제 올해의 그 증시를 엄청 강하게 본다거나 대단히 좋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올해의 국면을 놓고 봤을 때 경기 모멘텀, 국가별 경기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유럽이 바닥 잡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리오픈을 하게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났을 때 보면은 특히 1분기에 미국 외 지역의 경기 모멘텀이 전부 다 몰려있고 대신에 미국은 경기 안 좋다고 내려가고 막 우는 소리 하니까 미국 외 지역의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나오겠고 미국 외 지역의 경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라든지 그런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피크아웃을 하고 내려오는 부분이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까지 갔을 때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바닥을 잡아줄 수 있겠다 하면은 2분기까지도 주가가 좋지 않겠느냐 봤고요. 그런 상황에서 1분기, 2분기까지 주가가 글로벌 경제의 그 그 선행지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궤적을 딱 그려놓고 보니까 주가가 1, 2분기에 다 오르겠다. 특히 1분기에 많이 오르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3, 4분기 넘어가면은 그때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 2분기에 많이 올랐거나 좀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은 하반기는 조금 이제 여기서 더 가기에는 사실 이제 금리 문제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정체되지 않겠느냐, 상고하저라는 게 좀 하반기에 정체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금리 인하 기대도 최근에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가 오히려 더 녹록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뷰는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상반기 때는 좀 코스피가 싸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좀 싼 주식이 아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실적 개선, 실적이 좀 전망치가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코스피를 상단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2,650포인트 정도예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2,600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 2,650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2024년에 이익에다가 이제 PL 10배를 하면 2,650포인트 정도 나오거든요. 코스피에. 그러면 2024년의 이익 전망치는 사실 현재 23년보다 꽤 많이 증액된 수치예요. 그래서 반도체의 이제 증액이라든지 이익 회복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쪽에 이제 올해의 워낙에 이제 적자 부분도 다시 이제 좀 돌아설 것들로 이미 계산이 된 수치에 10배를 해야만이 2,65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만만치 않은 숫자긴 해요. 이미 좋은 것들. 그래서 진짜 그 수치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은 24년에 진짜 좀 경기 괜찮고 반도체 같은 거 좀 돌아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거기다가 추가 상승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24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멀어 보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2,650 정도를 그냥 일단은 TP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PER 10배, 그러니까 코스피 PER 10배면은 우리 역사적 그 범위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지금 한 12.8배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좀 멈추고 다시 뭐 금리 인하 혹은 이제 인상이 좀 괜찮아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10배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코스피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초저금리를 할 때 13배까지 살짝 가져온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이제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10배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그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게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게 밸류에이션을 더 주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투자증권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분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월 달에 미국 이제 중앙은행에서 50bp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50bp 올리면은 조정장이 찾아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50bp만 올리고 끝낸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왜 50bp를 올리게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3월 FOMC 이전에 이제 물가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물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상황이 되면 아마 50bp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50bp를 올리고 추가 인상 여지도 상당히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은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25bp 정도 인상으로 멈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물가도 지금 많이 우려는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렌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가, 뭐 가스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이제 뭐 예전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렇게 걱정하던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측면은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25bp 정도 인상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5bp 오르면은 주가에는 좋습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더 이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25bp보다도 사실 물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이 정도면은 25bp로 괜찮다. 그런 상황에서 25bp 올리면은 주가 가고요. 이 정도면 25인지 50인지 긴가민가하고 애매한데 어쩔 수 없이 50하기 너무 부담이어서 25 올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물가가 FOMC 이전에 있을 CPI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한번 주식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그 마음속에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모두가 일부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예상되는 조정이 있으면 정말 조정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미미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었느냐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포지션이 가 있느냐 이런 것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가격 조정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걱정이 사실은 언젠가 현실화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2월 중순 들어와서 금리 오르는데 주가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했다가 결국에 미국 시장도 조금 이제 조정은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지금 3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3월 FOMC는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1월에 특히 금리가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해줄 것처럼 좀 과도하게 사실 채권 시장이 금리가 낮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6월, 뭐 7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조금 더 과도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적인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3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돼버렸어요. 네, 금리 인상도 있고 그리고 또 3월은 중국의 양회라는 또 큰 이벤트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더 셉니까? 일단은 미국이 훨씬 중요하죠. 미국이 훨씬 중요하고 미국이 갑자기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미국이 이렇게 빨리 돌아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2분기나 3분기 정도 돼서 바닥을 잡을 줄 알았는데 1분기부터 이렇게 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가도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새로운 변수가 돼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이제 좀 3월에 불확실성이 있고요. 이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표 보고 FOMC 보고 연준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에는 분명히 부담은 있는데요. 대신에 그런 한국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나을 거고, 사실 미국이 조정을 꽤 받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400 내외에서 그렇게 크게 조정은 안 받았고 코스닥은 계속 지수 자체도 거의 조정을 안 받은 상황으로 꽤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계속 이제 긴축을 하거나 경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리오프닝 이후에 그런 기대감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양회에서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이제 좀 올리고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런 이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 경기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신데 코스피에는 어느 정도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까? 방향 자체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 연준이. 근데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확인하고 계신 대로 미국이 가끔씩 조정 나온다 할 때도,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금리가 사실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코스피가 안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우리가 이미 3월쯤 되면은 우리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 오는 거 이미 눈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이미 비자도 풀렸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출 같은 것들도 이제 중국이 점점 더 제조업들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워낙 수출도 지금 워낙 마이너스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시 방향 자체는 연준이 결정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이제 상대적인 우위나 섹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그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안 좋더라도 또 업종별로 또 판가름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우리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 선행지수라든지 뭐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제조업 선행지수가 반등했다 이런 소식을 영원님께 전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반등했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 지수는 ISM 이제 제조업 지수겠죠.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이제 이번 주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S&P 글로벌 지수 이제 제조업 지수가 이제 1월에 이제 소폭 반등을 해서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 소폭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기뻐요. 왜냐면은 한국은 서비스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재화를 파는 나라고, 뭔가 해외 선진국들이 재화를 소비를 해줄 때 거기에 이제 직접 수출을 하든 아니면 중국에 수출을 했다가 중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든 이런 쿠션을 매겨서 가든, 그런 여튼 이제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제조업에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이 반등을 하면 한국 수출도 반등하게 되거든요. 소식 자체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1월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도 상황이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의 반등을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 반등이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자신 없어요. 1월만 좀 높게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치하더라도 어차피 중국이 지금 제조업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리 그 이제 제조업 선행 지수들은 올해 상반기 내에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의 수출도 지금 계속 너무 안 좋은데 그것들도 상반기 내에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 하면은 한국도 좀 그러면 좀 살만해집니다. 좀 그것들을 네. 좀 기대를 해보고, 사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이제 서비스 수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보고서에서도 적어주셨지만 재화 소비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제조업 역할 때문에 재화 소비 회복의 조짐은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뭐 견조하다고 하지만 그거 다 서비스업으로 가 있고 재화는 계속 부진한 상황인데, 근데 왜 이렇게 서비스업이 강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재화가 워낙 강했거든요. 그 전에 왜 재화가 워낙 강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을 전부 다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서비스 소비를 아예 할 수가 없죠. 막혀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그리고 모든 가게들에게 이제 뭐 보조금, 우리 뭐 재난지원금 같은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가게에서는 워낙에 많이 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비들이, 그 수요들이 다 재화로 몰렸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풀어주니까 그 수요가 전부 다 재화는 이제 없어지고 다 서비스로 몰려가지고 서비스에서 인플레이션 한 번 더 나고, 서비스는 그래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임금 올라가 난리가 지금 한번. 그래서 재화를 한번 싹 갔다가 지금 서비스를 한번 싹 갔다가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정상화되는 상황이 올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은 서비스에서도 조금씩 줄어가고 재화도 줄어가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정상화가 되면은 우리가 조금 해볼 만한데, 그런 부분들이 마침 중국의 제조업 정상화와 엮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래도 바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우리 상단은 우리 하우스에서는 2650으로 보고 계시지만 코스피 자체는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업종별로는 굉장히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이제 시황 보시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이제 중국 아까 말씀해주신 양회도 그렇고요. 중국 그 제조업의 정상화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2분기에 지표들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왜냐, 작년 2분기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상하이 방역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기저 효과로 인해서 2분기가 좋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정상화들도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좋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그 시클리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양회에서 뭔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면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옵션은 더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경기의 반등 국면들이 미국의 그 재화 소비의 반등,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반등으로 이어지고 더 이상 서비스로만 몰려있지 않고 물가도 좀 안정되고 미국 제조업도 반등이 나오고 미국 재화 소비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해볼 만한 그런 수출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반도체든 자동차든 바닥만 잡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바닥은 잡지만 뻗지를 못해요. 근데 바닥을 잡고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때가 됐을 때 아마 코스피는 저는 2500의 지금 저항선을 이제 돌파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국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저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 뭐 2분기 중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도 계속 좋을 수 있을까까지는 아직은 이제 의문스럽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 재화 소비가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길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투자 관련 주식이나 인플레이션 관련 그런 주식은 뭐 이런 국면을 떠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 경기 관련해서 시클리컬 업종,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순수 화학 업종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제 최근에도 주가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종목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추격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업종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아직까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은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입니까? 여전히 반도체 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IT나 반도체 쪽은 미국의 그 선진국의 재화 수요까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돼야지 알 것 같아요. 한 번 다음 더 기다려야 된다. 한 번 다음 턴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시성 있는 건 중국만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화학 쪽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퓨어 케미컬 외에 그 이제 스페셜티 이런 것들을 좀 본다든지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보다가 미국이 이제 3월에 지금 너무 안개가 너무 많이 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안개가 이게 좀 거치는 구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개가 좀 거치면서 미국 경기가 그럭저럭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IT 그리고 이제 수출주들의 관심을 가질 그럴 시점이 또 2분기 중에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막 2,500 막 올라갈 때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조금 팔아서 현금화 시켰어요. 지금 현금을 들고 있어요. 근데 3월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좋은 업종들 뭐 화학이든 뭐 아니면 중국 경기 관련 주든 지금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3월까지 불확실성 좀 해소되는 거 보고 조금 상황 봐가면서 뭐 반도체든 뭐든 이렇게 사가는 게 좀 더 낫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온갖 지표 하나, 뉴스 하나하나마다 변동성이 엄청 클 거예요. 뭐 나올 때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게 난리가 엄청 날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그런 반응이 있을 때마다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 뭐 그런 것들, 물가가 만약에 낮게 나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3월에 불확실성을 매수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3월에 폭풍이 몰려올 때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가 좀 기다려보는 게 예, 그렇습니다. 3월에 뭐 빠진다라고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3월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하시는데 저도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근데 빠져서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판 깨진 거예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네.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기회는 충분히 많다. 그럼 3월 중순부터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까지? 그렇습니다. 3월에 워낙 이제 이벤트들이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물가가 그래도 안정되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3월 14일에 우리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책 대응이 이제 FOMC가 3월 22일 날에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정책에 이제 5월까지 올리고 멈출지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나면은 주식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유, 작년 한 8월부터 우리가 CPI만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참 매일매일 이렇게 맘졸이는 시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좀 CPI 이제 신경 안 쓰고 좀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마 2분기 안으로 이런 그 인상 사이클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 그래도 조금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장 전문가들이 꼭꼭 챙겨보는 우리 시황 리포트인 시소들 시장의 소리를 들어라 써주고 계신 우리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3월 증시 전망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